안녕하세요.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,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. 우리는 늘 바쁩니다. 해야 할 일, 만나야 할 사람, 지켜야 할 약속. 그래서일까요? 정작 소중한 것들은 늘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 진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. 그땐 왜 몰랐을까? 그 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이라는 걸,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한 의미였다는 걸, 그 얼굴이 그렇게 그리워질 존재였다는 걸.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보려 합니다. 시간의 선물. 그 속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함께 열어볼게요. 사연 1. 엄마의 부엌.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. 왜 엄마는 늘 부엌에 있었는지.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우리 가족의 밥을 짓고, 점심이면 반찬을 다시 장만하고, 저녁이면 남은 식재료를 정리하며 묵묵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. 그저 엄마는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죠. 20살 서울로 대학을 가며 처음 집을 떠났습니다. 작은 원룸. 누가 차려주는 밥 한 끼 없는 공간. 배달 음식이 질릴 때쯤 엄마가 싸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.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어요. 잘게 찢어진 장조림, 매콤한 멸치볶음, 그리고 김치. 김치통 밑바닥에서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. 밥 잘 챙겨 먹고 엄마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. 그 순간 부엌에서 내내 등을 보이던 엄마의 모습이 가슴 한가운데 와락 안겨왔습니다.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된 거죠. 그 부엌은 사랑의 공간이었단 걸 우리는 참 늦게 깨닫습니다. 늘 있었던 공간, 익숙했던 냄새, 매일 마주하던 사람들.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비로소 진실하게 보입니다. 엄마의 부엌은 단지 식사 준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의 인생이 녹아있고 사랑이 쌓이고 마음이 전해지던 자리였죠. 그 부엌의 기억은 시간이 주고 간 선물처럼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. 사연 2. 아버지의 뒷모습.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. 아니, 거의 없습니다. 어릴 땐 그저 무서운 존재였고 사춘기 땐 그저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죠. 가끔 술에 취해 귀가하신 날이면 조용히 방문을 닫았고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버지에게 먼저 안기는 일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저를 아버지가 말없이 데리고 나가셨습니다. 그날은 겨울이었고 바람이 매서웠어요. 우리는 말없이 동네를 걷고 작은 식당에 들어가 국밥을 시켰습니다. 다 힘들 때가 있는 거야. 근데 그냥 버티다 보면 다 지나간다. 짧은 한마디였습니다.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어딘가에 박혔습니다. 그 후로도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뒷모습이 참 많이 생각나더군요. 말없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한겨울 바람을 가르며 걷던 그 뒷모습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.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뒷모습이 있습니다. 그건 말보다 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억입니다. 아버지란 존재는 때로 너무 멀고 때로 너무 무거워. 쉽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그 뒷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. 말없이 건넸던 그 한마디,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마음. 그건 분명 시간이 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. 사연 3. 내가 보낸 편지 한 장. 결혼 후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아이 키우는 일에 정신이 없기도 했죠. 그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매년 연말이면 내년에 한번 보자는 인사만 주고받다. 어느 날 문득 대학교 친구 중 한 명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 그 친구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.
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연애 상담도 해주던 그야말로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같이 썼던 사람이죠. 장례식장에 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래된 박스 안에서 그 친구가 대학 졸업 후 제게 보냈던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. 나중에 우리가 조금 여유 생기면 다시 같이 여행 가자. 너랑은 어떤 풍경을 봐도 좋을 것 같아. 저는 그 편지의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. 그 편지가 왔을 땐 나중에 연락하지 뭐 생각했거든요.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어떤 기회는 두 번 주어지지 않죠. 하지만 우리는 늘 다음에 하자, 언젠가는 연락해야지라고 말합니다.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후에야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.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, 지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건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시간의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. 쉬어가는 글, 시간이 알려주는 것들. 시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. 그땐 몰랐던 것들을, 그 순간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을 멀리 돌아온 지금에서야 조용히 손에 쥐어주죠.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?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? 하고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세월을 지나며 풀려나기도 하고, 그 말이 뭐 대단한 의미가 있었겠어. 생각했던 한 문장이 나를 살게 한 문장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. 시간은 고약하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동시에 가장 너그럽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. 그 선생님이 준 선물들, 오늘은 하나씩 꺼내보는 날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의 진실을 마주해보는 시간입니다. 사연사, 사진 한 장의 무게.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7년째입니다. 그런데도 요즘 들어 부쩍 더 그리움이 커졌습니다.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.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. 모래사장이 배경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. 그 사진을 보자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더군요. 그땐 몰랐던 겁니다.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시간이었단 걸. 아버지는 평생을 묵묵하게 사셨습니다. 많이 웃지도 많이 화도 내지 않던 분이었죠. 그래서 그 존재가 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내 마음을 붙드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된 겁니다.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의 무게를, 그 손 하나가, 그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까지 나를 울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. 사진 속 한 장면은 그때는 그저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한 챕터가 됩니다. 그 장면 안에는 그 사람의 표정, 내 마음의 온도,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이야기들이 숨어있죠. 우리는 종종 잊은 줄 알았던 것들을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.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,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요. 오늘 혹시 당신의 서랍 안에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다면 그 속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? 거기엔 시간이 남겨준 가장 진실한 선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사연 5. 할머니의 시간. 어릴 적 저는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갔습니다. 할머니는 항상 마루에 앉아 계셨고 제가 마당을 뛰어다니면 거기 위험하다, 조심해라 하시던 그 목소리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. 초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도시 생활이 바빠지면서 할머니 댁에 가는 횟수는 점점 줄었죠.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거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.
그러던 어느 겨울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할머니는 많이 작아져 계셨습니다. 머리도 휘어졌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. 그런데 그날 저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을 찌릅니다. 우리 손주 참 많이 컸네. 할매는 기다릴 줄밖에 몰라서 미안하다.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.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왜 안 왔냐 서운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. 그저 기다리셨던 겁니다. 그 긴 세월을 내가 와주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마루에 앉아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금 그 기다림의 무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기다림이라는 건 사랑이 아주 오래 숨쉬는 방식입니다. 말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일.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가장 깊은 애정이죠.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하는 법만 배우고 기다리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. 하지만 어떤 사랑은 기다림으로 다 표현된다는 걸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. 혹시 지금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? 그 기다림의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또한 당신이 누리는 시간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,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기억, 후회와 따뜻함을 꺼내보았습니다.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, 지금 당신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말, 그 얼굴, 그 순간들. 언젠가는 지금 이 시간이 또 하나의 선물이 되어 당신을 안아줄 겁니다.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.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. 그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테니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신의 인생이 늘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. 여기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.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